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한인 포함 8명을 숨지게 한 총격범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음 달 예정된 4명의 한인 사망자를 낸 사건에 대한 재판에선 사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한 노숙자가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총을 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묻지마 공격에 한인들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다시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학교를 포함한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칼스테이시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다면 수업과 학교 시설 출입이 제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첫 소식입니다. 지난 3월 한인 4명을 포함해 8명을 숨지게 한 조지아주 애틀랜타 총격범이 오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총격범은 다른 법원에서도 별도로 재판을 받을 예정인데 결과에 따라 추가로 사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총격범 로버트 에론 롱이 양 손목에 수갑을 찬 채 법정에 들어섭니다. 롱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지난 3월 스파 2곳과 마사지업소 1곳에서 모두 8명을 총격 살해한 후 처음입니다. 공판에 앞서 열린 기소인부 절차에서 롱은 무차별 총격 사건과 관련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롱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추가로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Today, justice was served and the defendant pled guilty to all the charges in the indictment and was sentenced to 4 consecutive life sentences without the possibility of parole. He was also sentenced an additional 35 years to be served in confinement. 이날 재판은 체로키 카운티에서 아시아계 여성 2명과 백인 남녀 등 4명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한 겁니다. 검찰과의 형량 협상에 따라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형량이 종신형으로 낮춰졌습니다. 롱은 한인 4명의 사망자를 낸 사건에 대해선 다음 달 풀턴 카운티 법원에서 별도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롱의 법률팀은 풀턴 카운티 검찰 역시 롱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종신형으로 낮추는 합의를 이루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페니 윌리스 풀턴 카운티 검사장은 롱에게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혀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는 지난해 조지아주에서 제정된 증오범죄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인데 만일 인정될 경우 롱은 추가로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오늘 낮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한 노숙자가 사람을 향해 총을 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상자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팬데믹 이후 한인타운에 총격 사건이 많아져 주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후 3시쯤 LA 한인타운의 한 중심가. 서너 명의 경찰관들이 노숙자가 기거하고 있는 곳으로 보이는 텐트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곳에 살던 노숙자가 지나가던 차량에 총을 쐈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I just heard a shot and then a car driving away, but I didn't see anything. I heard a sound from inside. 경찰은 주변을 통제하고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이미 총을 쏜 노숙자는 도주한 뒤였습니다. 용의자는 남성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확히 차량에 총을 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One shot fired herself. Yeah, fired one shot, but suspect's gone, victim's gone. We don't know where the victim is, so the victim is not here, not here. 경찰은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정확한 총격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인한 부상자는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대낮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묻지 마시게 총격 사건이 벌어졌다는 점에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좀 더 조심하고 항상 저희도 그래서 뭐 전기 shock 같은 것도 지니고 다니고 페퍼 스프레이 같은 것도 가게 갖다 놓고 그런 식으로 좀 프로텍트하려고 그랬어요. 특히 팬데믹과 경찰 예산 삭감 이후 강력 범죄가 빈발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일각에선 치안 인력을 다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산타모니카 지역에서 한인 여성을 상대로 강도를 시도한 노숙자 남성이 증오 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용의자 65세의 남성 멜빈 테일러는 2급 강도 미수, 흉기 폭행, 중상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무력 폭행과 증오 범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산타모니카 경찰은 지난 23일 피해자가 주차 미터기 요금을 지불하러 가자 용의자가 다가와 돈을 요구하며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다시 차에 타려 하자 용의자는 차문을 발로 차 차량 문에 끼이게 한 뒤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며 피해자를 수차례 때렸습니다. 피해자가 페퍼 스프레이를 사용하려고 했지만 용의자는 개의치 않고 지갑을 훔치려 했고 결국 목격자들의 개입으로 상황이 중단됐습니다.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은 우리 중 한 명에 대한 증오 범죄는 모두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며 우리 사회의 증오 범죄를 멈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연방보건당국이 백신 접종자들에 대한 마스크 지침을 다시 강화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델타 변이 유행으로 백신 접종자들에 대한 돌파 감염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다시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In areas with substantial and high transmission, CDC recommends fully vaccinated people wear masks in public indoor settings to help prevent the spread of the Delta variant and protect others. This includes schools. 변경된 지침에 따라 코로나19에 걸렸거나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코로나 유행 지역인 핫스팟에 거주할 경우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이외에도 CDC는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kindergarten에서 12학년 학교 내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고 기존의 교내 마스크 지침도 변경했습니다. 한편 50개 주 모두에서 코로나19 신규 감염이 늘고 있는 가운데 미주리와 아칸소, 루이지애나, 플로리다주 등의 확산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C 계열에 이어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캘스테이트도 모든 학생과 교직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조셉 카스트로 캘스테이트 총장은 최근 델타 변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캠퍼스를 개방적이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올 가을 학기부터 모든 학생과 교직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당국은 의학적이나 종교적 이유 등이 있을 경우 백신 접종 대상에서 면제되지만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면 수업은 물론 학교 시설 출입도 차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캠퍼스마다 예방접종을 증명해야 하는 날짜는 조금씩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이지만 학생들과 교직원은 늦어도 오는 9월 30일까지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기관 공무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국가정보국 연설에서 연방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 고려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연방기관 직원에게 백신 접종 상태를 증명하거나 정기적인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연방보훈처가 내부 의료 인력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데 이어 연방정부 기관 전체로 백신 접종이 의무화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미접종자들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발생했다며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했다면 우린 아주 다른 세계에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지난 2주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가 2배 급증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어제까지 입원 환자는 745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주 전보다 2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보건당국은 입원 환자 대부분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인파가 모인 곳을 방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규 확진자는 2,067명이 보고됐고 15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델타 변이로 인해 지역사회 내 바이러스 감염이 퍼지고 있다며 확산세를 줄이기 위한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1월 이후 미 전역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한 환자 가운데 97% 이상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진행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리콜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이 양분된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UC 버클리 정치학 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 캘리포니아주 유권자의 47%는 뉴섬 주지사를 리콜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리콜을 반대한다고 답한 유권자는 50%에 달했습니다. 주지사 리콜 선거는 오는 9월 14일로 확정된 가운데 이번 선거에 나서는 출마 후보자들은 최소 4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일 뉴섬 주지사가 리콜된다면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후보가 캘리포니아주의 제41대 주지사에 당선됩니다. 올해 선거에서는 모든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투표 용지를 우편으로 받게 되며 선거 당국은 다음 달 16일부터 발송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유명 브랜드의 당근에서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이 제기돼 리콜 조치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에 따르면 그린웨이 팜스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검사에서 일부 당근의 살모넬라균 오염 우려로 전국적으로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사 측은 지금까지 제품 섭취 후 이상 증상이나 질병이 보고된 사례는 없었지만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며 반드시 폐기하거나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그린웨이 팜스 브랜드인 버니 러브와 오 올게닉 제품 등입니다. 제품 코드 번호는 195, 196, 197로 시작하며 BF 또는 SP로 끝나고 유통기한이 8월 9일에서 20일 사이 제품으로 알려졌습니다. 남과 북을 잇는 직통 연락선이 13개월 만에 전면 복원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지난 4월부터 친서를 주고받아왔고 남북관계를 회복하는 문제를 논의해온 끝에 통신망부터 다시 연결하기로 한 겁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잘 들리십니까? 반갑습니다. 한 1년여 만에 통화가 재개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제 오전 11시 남북 연락사무소 서울 사무실. 13개월 넘게 끊어졌던 남북 통신 연락선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온 결의에 기쁜 소식을 계속 전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앞서 어제 오전 10시 판문점 직통전화가 연결됐고 서해 군통신선도 복원됐습니다. 군통신선은 북한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네, 여보세요. 규칙 신호 통화 음질 양호합니까? 남북은 이전처럼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 하루 2차례 정기 통화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복원된 통신 연락선을 통해 남북 간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합의 사항들을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한도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통신 연락선 복원은 남북 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 조치로 남북 연락선을 차단한 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했습니다. 끊어졌던 남북 연락선 재개통은 과거 남북 관계 회복에 신호탄 역할을 해왔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미국 정부는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에 대해 긍정적인 조치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외교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면서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여홍규 특파원입니다. 한미 동맹재단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북한과의 대화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We're supportive of dialogue and communication with the North. 캠벨 조정관은 북한에게서 들은 소식이 있냐는 추가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국무부도 남북 간 대화와 관여를 지지한다면서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은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선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is a positive step. I'll also say that diplomacy and dialogue are essential to achieving 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establishing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과 관련한 기존 입장엔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미국의 대북 실용 외교 방침과 함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re also taking a leading role at the UN Security Council. That includes enforcing its critical resolutions about nuclear dangers on the Korean Peninsula. 북한의 외교의 문을 계속 열어두겠지만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려고 제재 완화 등의 유인책을 제시하진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한미 군당국은 아직 규모나 시기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여당은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간의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오늘 원팀 협약식과 본 경선 첫 TV 토론을 잇따라 개최합니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최재형 두 후보 모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민주당 경선 후보들의 원팀 협약식과 첫 TV 토론이 오늘 동시에 열리는 가운데 이재명, 이낙연, 양측의 신경전은 여전히 치열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협약문에 흑색선전을 제재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며 경선 혼탁 책임을 이낙연 후보 쪽에 돌렸습니다. 지역 비하 발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네거티브가 횡행하고 이 마당에 협약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는. 하지만 이낙연 후보 측은 이재명 후보야말로 흑색선전을 일삼고 있다고 일축했고 광주를 방문한 이 후보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지역 구도에 따른 공학으로 선거를 바라보는 분이 계신다는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출마 선언 후 처음으로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일정 내내 국민의힘 현역 의원 3명과 동행하면서도 입당 문제에는 계속 모호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아직은 결정을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입당을 하는 그런 선택을 한다고 해서 의원 확장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또 댓글 조작 주범은 김경수 전 지사가 아니다. 북한의 심기를 살핀다면 남북 통신선 복원이 의미가 있느냐며 반문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접경 지역인 경기도 연천을 찾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말로만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김정은이 선의에 의존해서 지켜지는 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현 정부 고위공직자 출신 야권 후보들의 반문 행보 경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 전 원장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필요성도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옛 동거녀의 10대 중학생 아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백광석과 김신남이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계획했고 그 증거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중학생 살해 피해자 백광석이 검찰 송치 전 언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남색 운동복 차림에 모자에 마스크까지 쓰고 고개를 숙인 모습에 시민들의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마스크 벗어! 백광석 살려! 혐의에 대해 인정하며 죄송하다는 말을 되풀이했지만 계획 범행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유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하다는 할 말 없습니다. 마스크 벗고 한마디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계획 범행 인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곧이어 공범 김신남도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2장이나 겹쳐 쓴 채 등장했습니다.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요구에는 뒷걸음질까지 치며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그 신상 공개 결정됐기 때문에 마스크 잠시 좀 내려주십시오. 마스크 한번 벗어주세요. 안 돼요. 경찰은 숨진 김모 군의 어머니와 한때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백광석이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자신에게 수백만 원을 빚진 김씨남과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갑과 테이프 등을 구입한 증거 등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이전 범행을 공모한 문자 메시지 등이 휴대폰 포렌식 수사를 통해 드러났지만 피의자들은 여전히 계획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 씨는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 조사에서 백 씨는 살인에 함께 가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백광석과 김 씨남이 범행 뒤 김군의 휴대폰을 부순 사실을 확인하고 김군의 휴대폰 조각을 찾아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한국에서 국산차를 모는 차주들은 고가의 수입차와 사고가 나면 본인 과실이 적더라도 비싼 수리비를 지급하는 문제가 오랫동안 제기돼 왔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국산차의 대물배상 보험료가 수입차보다 더 비싸게 책정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끼어든 수입차 때문에 생긴 접촉사고. 과실 책임은 수입차 8, 국산차 2였지만 수리비는 수입차가 950만 원이 나온 반면 국산차는 30만 원만 들어 보험금도 수입차주가 국산차주보다 8배 더 많이 지급받았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2019년 한 해 사고 차량 차주들이 낸 보험료와 지급받은 보험금을 따져보니 국산차주는 낸 보험료의 78%를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반면 수입차는 낸 보험료의 242%를 지급받았습니다. 수입차 고가 수리비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데 감사원은 여기에도 당국의 관리 소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리비의 24%를 차지하는 공인비의 경우 시간당 3만 원 정도로 정해진 국산차와 달리 공인 규정이 없는 수입차는 6만 7천 원으로 2배가 넘습니다. 수입가 13,000원짜리 범퍼 커버가 정비소에선 57만 원으로 42배나 뛰는 수입차 부품가도 문제입니다. 감사원은 수입차 고가 수리비 문제 때문에 국산 중형차 대물보상 보험료가 수입 중형차보다 더 비싼 불합리한 보험료 책정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금감원에 자동차 수리비가 보험료에 주는 영향을 분석해 보험료에 반영하는 조치를 해달라고 통보하고 국토부에는 수입차 정비공임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유례 없는 감염병으로 마스크는 우리의 삶과 뗄 수 없는 필수품이 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KF94 마스크의 품질을 비교해봤더니 마스크의 기능이 유지되려면 얼굴형에 맞는 제품을 쓰는 게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지연 기자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주로 쓰던 마스크. 이제는 일상이 되면서 모양도 크기도 선택하는 기준도 다양해졌습니다. 마스크에서 필터 냄새가 안 나는 거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규격이 막 틀리니까 한 가지 제품을 많이 선호하고요. 이제 다른 거 샀다가는 이제 안 맞으면 반품도 많이 했고.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가 많이 찾고 감염 예방률이 높은 KF94 대형 마스크 9개의 품질과 크기 등을 비교 시험했습니다. 평균 0.4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입자를 마스크에 분사한 뒤 농도 차이를 분석했더니 마스크 모양과 관계없이 9개 제품 모두 94% 이상 차단했습니다. 직접 마스크를 끼고 고개를 돌리거나 말하고 움직이는 등 일상생활을 할 때도 얼굴에 잘 붙어 기능을 유지했고 숨이 막히거나 답답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내부 압력도 식약처 지침 기준을 충족해 사용 시 무리가 없었습니다. 다만 마스크 기능이 유지되려면 각자 얼굴에 맞는 마스크를 껴야 하는데 제품마다 크기는 최대 42mm까지 차이를 보였습니다. 귀에 거는 고리의 길이 또한 120mm에서 168mm까지 차이 났지만 9개 제품 모두 구체적인 치수 표시가 없어 편의성이 부족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들뜨게 되면 외부 공기가 마스크 안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사용자의 얼굴 유형이나 치수 등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 소비자원은 보건용 마스크는 물에 닿으면 성능이 떨어지는 만큼 세척하지 말고 일회용으로 쓸 것을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독일 서부 레버쿠젠에 있는 화학공업 단지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검은 연기 기둥이 수백 미터 상공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지난 27일 오전 9시 40분쯤
레버쿠젠의 한 화학공업단지 폐기물 처리장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다고 보도했는데요. 공단 측은 이번 사고로 직원 1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으며 16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폭발 후 화학 용매가 담겨있던 저장 탱크에 발생한 불은 진화됐으며 환경당국은 대기질 측정 결과 현재까지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정도의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전했는데요. 정확한 폭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작년 6월 30일 발효된 홍콩 보안법으로 처음 기소된 20대 청년 퉁잉키색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퉁 씨는 작년 7월 1일 광복 홍콩 시대혁명이란 구호가 적힌 깃발을 단 오토바이를 몰고 시위 진압 경찰관들에게 돌진해 기소됐는데요. 홍콩 보안법은 분리독립과 테러 활동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퉁 씨에게 오토바이로 경찰과 충돌한 것은 테러의 행동으로 구호가 적힌 깃발은 다른 이들에게 분리독립을 선동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 있다며 배심원단도 없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퉁 씨의 변호인은 그의 행위가 사회에 심대한 해를 가한 것도 아니기에 테러로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는데요. 이번 재판 결과는 홍콩 보안법 시행 13개월 만에 나온 판결로 향후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의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지난달 24일 발생한 미국 플로리다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수습된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54세 여성으로 이로써 아파트 붕괴 현장에선 총 98명의 사망자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소방당국은 수색 작업을 종료했으며 법의학팀이 희생자 유품 등의 잔해들을 추가 조사하고 있는데요. 사고 현장은 대부분 정리가 마무리된 상태로 현지에서는 아파트 부지의 용도를 놓고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올림픽 중계 카메라 앞에서 청혼을 받은 선수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아르헨티나 선수 생방송 중에 청혼받아입니다. 오랜 시간 준비한 경기에서 패한 아르헨티나의 펜싱 선수 마리아 벨란 페레즈 모리스. 인터뷰를 하다 뒤를 쳐다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모리스 선수의 오랜 남자친구이자 코치가 깜짝 청혼한 건데요. 그는 애인의 경기에서 패하자 자원봉사자에게 종이를 받아 급히 청혼 문구를 썼다고 합니다. 스승과 제자로 만나 17년 동안 사랑을 키워온 코치는 지난 2010년에도 한 차례 청혼했지만 당시 모리스는 어리다는 이유로 그의 청혼을 거절했는데요. 11년 만에 다시 받은 청혼에 기꺼이 응답한 모리스 선수, 메달보다 값진 선물을 얻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를 승리로 이끈 독일의 축구 대표팀 주장 선수는 왜 옷을 벗는 거죠? 안에 공개 청혼 글이 쓰인 티셔츠를 입고 있었던 건데요. 여자친구가 승낙을 하면서 동료의 축하가 쏟아졌다고 하네요. 최근 도쿄올림픽 농구장에 특별한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로봇의 완벽한 3점 슛입니다. 3점 라인에서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간 공이 골대로 쏙! 농구 코트 중간에서 던진 공 역시 완벽합니다. 와, 무결점 슛 실력을 자랑하는 주인공은 지난 2017년 일본의 한 자동차 회사가 개발한 농구 로봇 휴입니다. 최근 미국과 프랑스 남자 농구 경기가 열린 올림픽 농구장에 나타나 화려한 3점 슛으로 볼거리를 선사했는데요. 키 208cm. 이 로봇은 몸통에 달린 센서로 농구 골대 위치를 3D 이미지로 계산한 뒤 슛의 각도와 추진력은 모터로 조절한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방식으로 이동해 슛을 마무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초. 아직 전체적인 움직임은 인간을 따라올 순 없지만 슛의 정교함만큼은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2019년형 로봇 모델은 로봇 최초로 6시간 35분 만에 자유투 2020개를 연속으로 성공해 기네스에 올랐다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최악의 모래폭풍이 발생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미국, 중국 모래폭풍의 몸살. 재난 영화가 아닌 실제 상황입니다. 마치 해안가를 덮치는 해일같이 밀려오는 누런 모래폭풍. 순식간에 도로와 도심 아파트를 덮치는데요.
길이만도 수킬로미터에 달해 모래 장벽이란 말이 떠오릅니다. 지난 25일 오후 고비 사막 인근에 있는 중국 간수성 두낭을 휩쓴 높이 100m 모래 폭풍인데요. 보통 황사는 봄철인 3월과 5월 사이에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처럼 여름철 황사는 극히 드문 현상이라고 합니다. 현지 기상당국은 이번 황사의 가시거리가 5m 미만으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짧았다고 밝혔는데요. 모래폭풍 공습을 받은 곳은 또 있습니다. 미국 유타의 한 고속도로에도 강한 모래폭풍이 불어닥쳐 무려 20대의 차량이 연쇄 추돌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현지 고속도로 순찰대는 모래폭풍으로 가시거리가 짧아지면서 사고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세상을 떠난 동료의 어린 딸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한 경찰들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특급 에스코트 숨진 동료 딸의 첫 등교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의 한 유치원 앞에서 순찰 오토바이의 호위 속에 멈춰서는 경찰차. 기다리고 있던 경찰들은 차에서 내린 아이에게 노란 꽃을 건네는데요. 숨진 동료 딸의 첫 등원을 축하하기 위해 이런 진풍경이 벌어진 겁니다. 특별한 배웅을 받은 7살 줄리아나 키너드 양은 3년 전 아빠 조슈아를 잃었는데요. 이라크 참전 용사였던 조슈아는 전역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으면서 경찰로 근무해왔지만 불안 증세가 심해졌고 2018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지 경찰과 실랑이 끝에 총에 맞았습니다. 조슈아의 동료들은 그런 줄리아나가 아빠 없이 혼자 등교한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려 의기투합했다는데요. 줄리아나를 경찰차에 태워 유치원까지 에스코트하고 유치원 정문 앞에 늘어서서 이렇게 노란 장미를 선물한 겁니다. 아이에겐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준 잊지 못할 등굣길이었겠습니다. 미국의 유명 팝스타가 비키니 하의 대신 반바지를 입었다가 규정 위반으로 벌금을 물게 된 노르웨이 여자 비치 핸드볼 팀 대신에 벌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5번째 퀴즈입니다. 벌금 내가 내줄게. 미국 팝스타의 응원입니다. 최근 유럽 비치 핸드볼 선수권 대회에서 반바지를 입은 노르웨이 여자 비치 핸드볼 대표팀. 비키니 하의를 입어야 하는 규정에 항의하기 위해서였는데요. 하지만 유럽 핸드볼 연맹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죠. 규정 위반을 근거로 1,500유로, 우리 돈으로 약 203만 원의 벌금형 징계를 내려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미국 팝스타 핑크가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며 노르웨이 여자 비치 핸드볼 팀을 지지하고 나서 화제인데요. 그녀는 자신의 SNS를 통해 유니폼 규칙에 항의하는 노르웨이 여성 비치 핸드볼 팀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뜻을 밀고 나가라고 응원을 덧붙였는데요. 노르웨이 대표팀은 곧바로 공식 SNS 계정에 반바지를 입은 선수들의 단체 사진과 함께 많은 분의 응원에 감사하다고 화답했습니다. 미국 뉴욕 맨하튼의 한 식당에서 내놓은 신메뉴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6번째 키워드는 한 접시에 23만 원 기네스북 감자튀김입니다. 크리스털 그릇에 담긴 먹음직스러운 감자튀김 위로 치즈가 한껏 뿌려지는데요. 그렇게 음식이 완성되는가 싶더니 값비싸기로 유명한 송로버섯과 금가루까지 아낌없이 올려집니다. 눈을 사로잡는 이 감자튀김은 지난 13일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감자튀김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는데요. 무려 한 접시에 우리 돈 23만 원이나 하지만 예약자가 꽉 채워져 있어서 최소 8주를 기다려야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식당은 감자튀김 외에도 이미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햄버거와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런 비싼 감자튀김을 판매하게 된 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잠시 문을 닫았던 식당이 영업 재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생각해낸 거라고 하네요.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7월 27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